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명산 파크가 언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마곡나루역 주변에는 자주 가는데 수명산 파크를 다녀온 지는 좀 됐거든요. 제 임장 노트에 수명산 파크에 대한 정보가 써 있었고 거기에 언덕이라고 제가 써놨고 그 언덕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쳐놨었더라고요. 보통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직접 임장을 다녀와서 쓴 임장 노트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왜인지 모르게 수명산 파크 5단지에 언덕이라고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봐도 제가 왜 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명산 파크뿐만 아니라 강서구 거의 전체가 평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마곡 일대는 전부 평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출에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받지도 않을 건데요. 그 무리한 대출의 기준은 세후 소득의 30년 원리금 상환 기준 30%를 넘지 않는 겁니다. 세후 월 1,000만 원을 번다면 30년 원리금 상환 기준 월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이 대출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출 받는 경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낮아지죠. 신생아 특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아둔 돈과 소득이 좀 돼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특례 때문에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9억 이상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를 받지 말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걸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11억짜리 살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신생아 특례 이자가 저렴하니까 8억 5천짜리를 사는 건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왜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더 좋은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8억의 종잣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보통 볼까요? 대출 최소 2억에서 많게는 6, 7억까지 받기도 하죠. 그래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봅니다. 근데 특례 대출 금리를 누리기 위해서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고 8억 5천짜리를 산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거주를 할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세 끼고 갭으로 사둘 때 대출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런데 월세는 내기에는 좀 빠듯해. 이런 분들이 전세를 살면 너무 좋죠. 두 번째, 내가 집을 미리 사두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이럴 때는 집을 매수하고 전세를 맞추던지 아니면 전세가 들어있는 것을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심지어 무이자 대출인 거죠. 근데 전세도 꼈는데 그래도 내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후순위라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선순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후순위입니다. 가끔씩 후순위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은행 투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은행마다 금리와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은행 다니면서 후순위 대출도 꼭 알아보셨으면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이 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는 집값의 15%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 5천이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 대한 융자가 5억이 넘게 있으면 전세 아무도 안 들어올 겁니다. 좀 줄여서 융자가 3억 정도 있다고 하면 원래 시세인 전세금을 5억 5천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시세대로 전세를 맞추려면 집값의 15%인 1억 5천이 최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말고 다른 대출은 바로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지 아닌지는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금리를 먼저 비교해봐야겠죠. 어떤 분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저렴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용대출 금리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싱글보다는 부부의 경우가 대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한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회사 대출이에요.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대출은 은행 대출과는 별개로 계산될 뿐더러 금리도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복지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건 좋지만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사는 게 맞고요. 갭으로 사둘 때는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부부일 경우에는 한 명은 신용대출도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마지막, 회사 대출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리한 대출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 세후 소득의 30%까지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